자, 여러분들 표본 평균 X바에 우리가 관심을 이제 가질 거예요. 우리가 표본 집단에서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은 아까 말했지만 X1부터 해서 땡땡땡 XN까지를 다 평균 낸 것이 바로 표본 집단이야. 그치?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야. 잘 보세요. 자, 모평균 M. 모평균 M은 고정된 상수지만 표본 평균 X바는 추출을 아까 위에서 우리가 어프로치 1에서 보듯이 추출된 표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얘는 확률 변수라고 그랬어요. 자, 이 확률 변수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서 X값이 1, 2, 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집단이 이렇게 제공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확률값은 당연히 각각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상황이 제공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표본을 몇 개 끄집어낼 거냐면 표본을 2개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 우리가 모집단 있어요. 모집단. 자, 여기서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집단을 끄집어낼 거예요. 표본 집단을 끄집어낼 거야. 2니까 여기는 X1과 X2가 있겠죠. 자, 그럼 이 X1과 X2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률 변수, 표본 집단,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본 평균은 뭐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으로 취할 수 있는 아이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겠니? 자,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X바가 될 수 있는 것은 1이 될 수 있죠. 어떻게? 여기서 1을 몇 번 뽑아내면 돼요? 2번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5도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1 하나, 2 하나, X1, X2로 1 하나, 2 하나 뽑으면 1.5가 될 수 있고 1 하나, 3 하나 뽑으면 2가 될 수 있고 표본 평균이 2 하나, 1 하나 뽑으면 1.5가 될 수 있고 2 하나, 2 하나 뽑았으면 2만 2개 뽑아도 2가 될 수 있죠. 2 하나, 3 하나 뽑아냈으면 2.5가 되겠죠. 평균은 3 하나, 1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를 뽑아냈으면 2가 되겠죠. 3 하나, 2 하나 뽑았으면 2.5가 되겠죠. 3 하나, 3 하나 뽑았으면 3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표본 평균 X바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뭐예요? 가장 작은 값은 1, 그 다음에 1.5, 2,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다가 바로 쓰면은 X바는 1, 1.5, 2, 2.5, 3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X바는 당연히 확률을 가져요. 어떤 확률을 갖냐면 잘 봐. 이 1이라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X1, X2의 순서상에 의해서 나오는데 X1, X2 순서상이 1, 1 이렇게 뽑히면 되잖아. 맞습니까? 자, 여기서 X바가 1일 확률이라고 하는 게 X가 1, X가 1 이렇게 뽑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뽑힐 확률이 얼마예요? 1이 뽑힐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확률도 3분의 1, 얘의 확률도 3분의 1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X바가 1일 확률이 이렇게 해서 9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같은 이유로 선생님이 몇 개를 더 보여줄 테니까 몇 개를 더 보여주면 이해될 거예요. 확률 변수 X바가 1.51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51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1과 2의 결합, 2와 1의 결합 순서쌍이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1과 2 또는 2와 1의 결합이잖아요. 또는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요. 2가 나올 확률도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요. 곱하고 또는이니까 더하고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이라고 한 것을 2번 더하면 되니까 9분의 2가 바로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해볼까요? X바가 얼마의 확률?
2일 확률은요. x바가 2일 확률은 자 이게 좀 공간이 부족하긴 한데 2,2가 2와 2가 평균 내면 되고 1과 3을 평균 내도 되고 3과 1을 평균 내도 되죠. 2와 2가 평균 낸다는 것은 3분의 2의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두 번 들어오면 되죠. 또는 1과 3이 와도 되잖아. 1의 확률 3분의 1, 3의 확률 3분의 1이니까 역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고 같은 이유로 3, 1일 확률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9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더한 것과 같아요? 3번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9분의 3 또는 3분의 1 이렇게 돼서 여기는 3분의 1이 확률이 되겠죠. 같은 이유로 x바 확률 표본 평균이 2.5일 확률도 9분의 2, 3일 확률은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자 표본 평균 x바가 1, 1.5, 2, 2.5, 3이 될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발생할 확률이 9분의 1, 9분의 2, 3분의 1, 9분의 2, 9분의 1로서 각각에 대한 확률이 존재하죠. 우리가 확률 변수의 정의가 뭐예요? 각각의 변수의 각 변수들이 거기에 따른 확률을 이렇게 갖는 순서상처럼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확률이 존재하는 그런 변수, 그걸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바로 이 표본 평균이 표본 평균 x바가 보니까 이렇게 각각 뭐를 가지고 있더라? 확률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표본 평균은 따라서 표본 평균은 뭐다?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가 그동안 확률 변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즉 확률의 값을 구하는 것,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의 값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것,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그래서 뭐라고요? 엄청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결론은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이다. 됐습니까?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게 바로 여기에다가 써주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이다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우리가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이므로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막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그것을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 잘 봐.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볼 건데 잘 봐요. 잘 봐. 이거 좀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인데 잘 보세요. 얘는 모집단이죠. 확률 변수 x. 자, 모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가 있어요. 자, 이 x바는 뭐예요? 표본 집단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 구한 것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자,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단 n은 표본의 개수는 2라고 하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죠.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에 어떤 관계, 즉 특별히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자, 모집단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일단 모집단 x의 평균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바로 구해볼게요. 각각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확률 공통분모 3이죠. 그 다음에 x가 각각의 확률이 곱해지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하는 거 맞죠? 그럼 계산하면 3분의 6이니까 2. 얘가 바로 모집단의 평균이 되겠네. 그죠? 모집단의 평균이 2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 Vx는 어떻게 되니? 자, 바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뭐 하면 돼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 쓰면 되죠. 그거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3은 그대로 가고 제곱의 평균, 자 각각의 확률 변수 x 값을 제곱해서 확률과 곱해. 그럼 1 플러스 2는 4 플러스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빼기 아까 구한 평균 얼마였어? 2였잖아. 2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밑으로 쓸까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자, 3분의 14 빼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얘가 바로 분산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표준 편차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이렇게 쓰는데 당연히 우리가 루트 vx 이렇게 되니까 바로 우리가 앞서서 구했던 루트 3분의 2 얘가 바로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확인했어. 그러면 우리가 표본 집단에서 표본 집단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하면 여기서 표본이 특별히 n이 2라고 했어요. 표본의 크기는 2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계산해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표본 집단의 x바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뭐를 계산해 놨어요? 앞서 한 것처럼 표본 평균의 데이터들과 그 표본 평균이 되기 위한 확률들을 앞선 과정에서 계산을 해놨죠. 이렇게 분포를. 자,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라는 거죠.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다. 얘가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이 곧 확률 변수로서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자, 이렇게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3분의 1이라고 한 것은 9분의 3이라고 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공통분모 9네요. 그러면 각각을 다 확률과 곱하면 1 플러스 1.5와 2가 곱해지니까 3이 되겠고 2와 3이 곱해져서 6. 그 다음 2.5와 2가 곱해져서 5. 그 다음 3이 곱해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8이 되겠죠. 9분의 18. 9분의 18이니까 2. 자, 나중에 알겠지만 똑같네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얘는 모평균이고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얘가 같네요. 같은 m을 취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당연히 우리는 x바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걸 계산하면 자 9를 그대로 쓰고 제곱해서 각각과 곱하면 1. 선생님 빨리 해볼게요. 1.5를 제곱하면 2.259 곱하기 2 하니까 4.5. 그 다음 2는 4, 3, 12. 2.5를 제곱하면 6.25인데 곱하기 2 하니까 12.5. 그 다음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9로 통분하면 이거 계산하면 17, 18, 30, 39 얘가 4니까 49, 36 해서 9분의 3,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분의 1을 예로 표현하면은 3분의 2라고 하는 덩어리에서 2로 나눈 느낌입니까? 그렇죠. 이 3분의 2는 바로 분산이고 2는 바로 표본의 크기가 되죠. 그래서 해보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구나. 이게 분산인데 이런 형태를 취하는구나. 자, 그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할게 이따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루트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루트 취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루트 취하면 어떻게 되니? 그렇죠. 루트 n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잘 봐.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봤더니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집단의 평균과 똑같네요. 그죠? 그대로 가죠. 근데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더니 표본 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에다가 뭐가 붙어요? 표본의 크기만큼 어떻게 돼요? 표본의 크기만큼. 표본이 2라고 하면 2만큼 나눠지듯이 표본의 크기로 나눠지네요. 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나눠줘야 되네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때요? 시그마라 했다면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네요. 표본의 크기다 루트를 취한 것으로 나눠준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얘를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분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n인 것으로 n으로 뽑아서 표본 집단을 만들었을 때 각각의 우리가 표본들이 n개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면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를 우리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구해봤더니 얘네들은 다 확률 변수더라. 얘네들은 다 뭐더라? 확률 변수더라. 근데 특별히 어디에 관심을 가지겠다? 바로 특별히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개념 어프로치를 봤더니 얘는 역시 확률 변수인데 자, 잘 봐. 얘는 역시 확률 변수인데 자, 얘는 역시 확률 변수인데 각각의 확률 값들을 각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 값을 갖는 것을 확인했죠. 확률 값들을 갖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평균은 유지되고 이 표본 평균 x바는 평균은 유지되고 분산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모분산에다가 뭐로 나눠준 거?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준 게 이게 새로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더라. 그리고 이런 그러면 당연히 평균이 n,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의 확률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앞서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하듯이 자 이렇게 z 값으로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도 구할 수 있겠구나까지 하는 게 우리가 이번 단원의 결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이 설명을 들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아마 들었을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써먹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계속 가보도록 할게.